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나눗셈에서 몫을 구하는 문제인데 네모가 너무 많고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풀기 싫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네모에 알맞은 수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얘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수가 네모에 아무리 어떤 수들이 들어가 봤자 뭐 60,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61, 2 들어가면 62 막 이런 수일 거 아니야. 가장 커봤자 69겠지, 그치? 근데 이 60 몇 채는 236이 몇 번 들어갑니까? 236보다 무조건 작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이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채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 이제 여기 있는 세 자릿수를 한번 보자. 실제로는 소수점이 있지만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세 자릿수 자연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0, 0 이렇게 하면 600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가장 큰 수는 699가 될 거야. 어쨌거나 600 몇이라는 세 자릿수가 될 텐데 여기 밑에 들어갈 숫자는 236과 여기 있는 걸 곱해가지고 그 숫자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이 적당한 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올 만한 숫자가 무엇이 있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236에 적당한 숫자들을 곱해 보겠습니다. 먼저 236에다가 1을 곱하면 236이고요. 2를 곱하면 472, 3을 곱하면 708이 됩니다. 708은 일단 600 몇보다는 무조건 큰 수기 때문에 절대 이 네모에는 3 이상의 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 600대보다 커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적당한 수가 얼마입니까? 이거네, 이거. 472. 그래서 여기 네모는 2가 될 테고요. 이쪽은 47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 이제 세 번째, 몫의 세 번째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36과 네모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올 거야. 그치? 이 숫자. 이 숫자의 가장 끝에 1의 자리 숫자가 8이라는 걸 여러분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36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1의 자리 수를 8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지 한번 봐보니까 236 곱하기 1 하면 1의 자리 수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지. 236 곱하기 2 하면 1의 자리 수가 6, 2, 12일 테니까 2가 될 테고 236 곱하기 3 하면 6, 3, 18이 되어서 끝에 1의 자리 수가 8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236 곱하기 3과 236 곱하기 8이 1의 자리가 8이 되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네모엔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8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따져줍시다. 먼저 네모가 3일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자, 아래쪽으로 갑시다. 만약 네모가 3이라면 236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이쪽 맨 아래에 들어갈 겁니다. 236에다가 3을 곱하면 708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네모가 여기 안쪽이 708이 되도록 네모를 채워보면 앞에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엔 70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려면 이 숫자가 나오려면 600 몇에서 471을 뺀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가장 작은 숫자인 자 여기가 6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600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470 빼면 얼마 나옵니까? 138이 나오지. 즉 여기는 138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네. 138보다 더 큰 숫자 또는 큰 숫자가 아니지 138도 되니까 138 이상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네모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럼 한번 8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네모 안에 8을 집어넣으면 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236 곱하기 8이 들어갈 테고 계산하면 1888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1 써주고 8 써주고 8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1888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여기 나온 숫자 볼까?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600 몇에서 471을 뺀 게 188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네모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봐봐. 600 얼마 얼마에서 471을 뺐더니 188이 나온대. 600 얼마 얼마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188에서 471을 더해주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 그럼 0 그리고 6 그리고 6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 두 개를 6과 0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나눗셈이 되고요. 나눗셈의 몫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28이라고 하면은 되겠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긴 해.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눗셈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7번입니다. 1시간에 75km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로 20분 동안 간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더니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일단 구하려면 1시간에 75km 가는 자동차로 20분 동안 간 거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봐야겠네. 어떻게 구할지 한번 봅시다. 일단 20분이라는 것은 1시간에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지. 왜? 60분이라는 것은 1시간이 몇 분이야? 60분 분의 20분이니까 얘는 3분의 1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1시간에 3분의 1이잖아. 그렇다면 20분 동안 이동한 거리도 1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75km의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거리를 구해주면 75에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나누기 약분해주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결국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25km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1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시간 동안 25km 갔으니까 1시간 동안에는 25km를 2로 나눈 만큼 갈 수가 있겠지. 분수로 계산해줘서 2분의 25 이렇게 하고 대분수로 고쳐도 되지만 여긴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니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소수로도 계산할 수 있었잖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 나누기 2 2에는 한 번 들어가지. 그리고 5에는 몇 번? 2번 들어가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에 자연수인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면 소수점 붙이고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주고요. 소수점 찍었으니까 목 부분에도 소수점을 찍고요. 10에는 5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12.5km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시간에 120km를 이동하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를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동해서 기차역에 내렸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할머니 댁까지 가려면 2.4km가 더 남았대.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의 집 앞까지 가긴 되게 어렵잖아. 그치? 보통 기차역을 가서 그 기차역에서 그 집까지는 따로 또 걸어가야 되잖아. 걸어가거나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 댁까지 그 거리를 이제 자동차로 갔다면 3시간이 걸린대. 그럼 자동차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거 자동차로 몇 시간 걸렸대? 3시간 걸렸다고 했지.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자동차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시간에 120km 가는 기차로 2시간 동안 갔고 여기에다가 2.4km를 더 간 거지.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차로 이동한 거리부터 구해볼까? 기차는 1시간 동안에 120km 갈 수 있는데 2시간 동안 갔어. 그러면 120과 2를 곱한 240km를 이동을 했고요. 2.4km가 더 남았으니까 여기에다가 2.4를 더해주면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지. 계산을 해보면 242.4km가 나옵니다. 이걸 자동차로 3시간이 걸렸다면 242.4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242.4 나누기 3. 간단하지?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24에는 8번 들어갑니다. 빼주면 나머지가 없고 여기 뒤에 있는 2가 내려오면 2만 되겠지.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소수점 그대로 찍어주고요. 4 그대로 내려주고 24에는 몇 번 들어가? 8번 들어가지? 이렇게 되겠네. 즉 자동차는 1시간 동안 얼마 이동할 수 있어? 80.8km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19번 문제입니다. 답을 쓸 때 실수를 했대. 원래 답보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른 답과의 차이가 1227.6이 되었다고 하네. 숫자가 좀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랬을 때 바르게 구한 답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겨 적었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숫자가 바뀌는지 한번 몇 개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1.435 이런 숫자가 있는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기면 여기에 소수점이 찍히겠지, 그치? 그렇게 돼서 14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5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기면 소수점이 맨 뒤에 이렇게 찍히게 될 테고 자연수 735와 같아지겠지. 그리고 0.176 같은 경우도 2칸 옮기면 7과 6 사이에 소수점이 찍히게 되고 17.6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곱하기 100을 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 그치? 145가 아니라 1.435에다가 100을 곱하면 143.5가 되고 7.35에다가 100을 곱하면 735가 되고 0.176에다가 100을 곱하면 17.6이 되잖아.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겼다는 소리는 원래의 수에다가 100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거? 그래,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넘어가 보자. 바른 답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겼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바른 답에다가 곱하기 몇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곱하기 100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바른 답이니까 바른 답을 네모라고 하고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수점을 2칸 옮겨서 잘못 구한 답은 바른 답에다가 100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네모 곱하기 100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또 다른 힌트가 있었습니다. 잘못 구한 답과 바른 답의 차이가 1227.6이라고 했어. 잘못 구한 답은 아까 소수점을 2칸 옮겨 적은 답 말하는 겁니다. 얘는 네모에다가 100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했었지. 그리고 바른 답은 네모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잘못 구한 답과 바른 답의 차이는 네모 곱하기 100에서 네모를 빼주면 되겠지. 자, 네모를 100번 더한 게 네모 곱하기 100이었어. 여기에서 네모 하나를 빼주면 나온 답은 네모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99가 되겠지, 그치?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27.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바른 답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 1227.6을
99로 나눠주면 되겠지. 숫자가 굉장히 크네, 그치? 한번 나누기 해봅시다. 1227.6 나누기 99를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해볼게. 1에는 99가 안 들어가. 12에는 99가 안 들어가. 122에는 들어가지. 몇 번? 한 번 들어갑니다. 99. 자, 122에서 99를 빼면 23이 나오고요. 뒤에 있는 7 내려주면 237이 됩니다. 여기에는 두 번 들어가네. 두 번 들어가면 198이 될 테고요. 빼줍시다. 빼주면 39가 나오고 소수점이 아니라 미안. 6을 내려주고요. 소수점은 여기 위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지. 396에는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른 답, 네모의 값은 12.4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둘레가 221.1m인 원 모양의 공원이 있습니다. 나은이와 민준이가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는데 나은이는 7분 동안 76.44m를 이동하는 속도로 민준이는 9분 동안 99.72m를 이동하는 속도로 걷는다면 이 둘은 출발한 지 몇 분 뒤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위해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이 같은 곳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나은이는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하고 민준이는 그 반대 방향인 파란색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둘이 만나게 되겠지, 그치? 이 별표가 있는 곳에서 둘이 만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날 때까지 몇 분이 걸리니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될 게 만나는 이 시점에서 나은이가 이동한 거리는 빨간색, 민준이가 이동한 거리는 파란색이지. 이 두 개, 나은이가 이동한 거리와 민준이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뭐랑 똑같겠어? 이 원 모양의 뭐와 똑같겠어? 둘레와 같겠지. 이게 나은이가 움직인 거리와 뭘 더하는 거야? 민준이가 움직인 거리를 더한 게 원의 둘레가 되겠지. 민준이가 말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됐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둘이 1분 동안 얼마만큼 걸어가는지,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1분인가요?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막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 나은이가 혼자서 일을 하면은 며칠 만에 전체 몇 분에 며칠 끝내고, 민준이가 혼자서 일을 하면 전체 6일 만에 전체 3분의 1을 끝낼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럼 그 둘이 같이 일을 한다면 일을 다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문제 기억나지, 그치? 거기에서 며칠이 걸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어? 1일 동안에 일을 하는 양을 구했었잖아. 기억나니? 마찬가지야.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몇 분 뒤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1분 뒤요, 2분 뒤요, 10분 뒤요, 100분 뒤요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 분 단위로 대답할 거기 때문에 1분에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먼저 구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볼게. 나은이는 7분 동안 76.44m 이동하니까 1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이동하겠니? 76.44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7로 나눈 만큼 1분 동안 이동하겠지. 계산 한번 세로셈으로 해보겠습니다. 76.44 나누기 7. 계산하면 7에는 한 번 들어가고 6에는 안 들어가지. 그리고 소수점 있으니까 소수점 찍어주고요. 4 그대로 내려주면 64. 64에는 9번 들어가지. 63 그리고 14가 되겠지. 여기엔 2번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네. 나은이는 1분 동안 10.92m만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민준이 봅시다. 민준이는 9분 동안 99.72m를 이동하니까 1분 동안에는 99.72를 9로 나눈 만큼 이동할 수가 있겠지. 세로셈으로 계산해 봅시다. 99.72 나누기 9.
9에는 한 번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9에도 한 번 들어가고 소수점 여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 7 밑으로 내려주고 7에는 안 들어가지. 그리고 2 내려주고 72에는 8번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민준이는 1분 동안 11.08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 계산한 게 방금 계산한 게 이거야.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했으니 이제 둘이 만났을 때는 만난 시점, 여기 별표 있지? 이 만난 시점에서는 빨간색 거리와 파란색 거리를 합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연못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아진다고 했었지. 그러면 나은이가 몇 분 동안 몇 분 만에 만나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치? 네모분이라고 해보자. 나은이가 네모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빨간색이야, 그치? 그리고 민준이가 네모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파란색이야. 그래서 이 둘이 네모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연못의 둘레인 221.1이 된다는 얘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이는 1분 동안 이만큼 움직여. 민준이는 1분 동안 이만큼 움직여. 그럼 이 둘이 이동한 걸 합하면 1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이 둘은 10.92와 11.08을 합한 22m만큼 1분에 이동하는 거야. 그치? 나은이는 이만큼, 민준이는 이만큼. 그럼 그 둘이 합하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1분에 22m씩 움직인다면 이 둘이 합해가지고 221.1m를 가려면 몇 분이 걸리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221.1을 둘이 1분 동안 이동하는 22m로 나눠주면 되겠지. 세로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21.1을 22로 나누겠습니다.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22에는 한 번 들어가고요. 여기 1 내려주고 1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소수점 찍어주고요. 여기는 1 내려주는데 11 어때? 한 번도 안 들어가지. 0 써주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맨 뒤에 0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지. 110에는 22가 5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5분이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0.05분입니다.